네, 안녕하세요. 콴달로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요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제 날짜로 이제 영동고 시험이 다 끝났고 공통 수학이 가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영동고 드디어 처음으로 치러진 공통수학 원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요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그 영동고에서 출제된 시험지 중에 뭐 부교재는 그럼 얼만큼 또 중요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정규반에서는 무엇을 또 준비했고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는 시험에 이런 것들이 적중해서 나왔다는 얘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내신반도 이어서 진행하겠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특강이 또 두 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까지 안내 드리는 순서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번이 아무래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좀 더 천천히 어머님들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동고 올해 부교재는 EBS 올림포스 고난도였습니다. 자, 요 EBS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부교재가 한번 저도 풀어봤고 아이들도 풀어봤겠지만은 전체적인 평이 어땠냐? 쉬웠다. 문제집이 쉬운 부교재에 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고민은 뭐였었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분별해서 난이도에 차등을 둔 채로 시험지를 작성하실 텐데 부교재가 생각보다 쉬웠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출제하실까? 그것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후보에 있었던 것은 부교재에 뭐 여러 두 가지 문제들을 섞어서 내신다거나 아니면 부교재 어려운 문제를 숫자 변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틀어버려서 사실상 거의 뭐 새로운 문제라고 느낄 정도로 내시려나 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시험지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결론은 뭐냐면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하게 출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EBS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부교재에서 출제를 많이 또 하셨지만 영동고 내신 기출 그간에 쳐왔던 내신 기출에서도 일부 출제하셨고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중에 굉장히 어려운 킬러라고 하는 그런 기출들을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섞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생각보다 좀 어려운 시험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로 시험지를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저도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부교재 대비를 일단은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텐데 좀 이따가 왜 꼼꼼하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영동고 내신 기출 모음집을 제가 한번 책자로도 나눠 드렸는데 기말고사 버전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말고사 버전도 한번 모음집으로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 자, 나는 좀 더 욕심이 있다. 나는 1등급 욕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기출까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드릴게요. 영동고 1 중간고사 총 22문제로 치러졌습니다. 자, 22문제 중에 어떠한 출처로 구성이 되어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총 이제 4문제 한 20% 정도 되는 것이 뭐 교과서 기본 문항, 가장 쉬운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좀 큰 글자로 보시면 12문제 거의 한 50% 정도 되는 비율로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핵심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문제 각각의 그 일정한 비율로 영동고 내신 기출에서 그 내신 특유의 좀 특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출제하셨고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출제하시고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출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대비하긴 굉장히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부교재 대비도 열심히 하면서 애초에 수학 문제를 좀 많이 이거저것 접해본 친구들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금 더 유리한 시험지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지였고요.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2문항 중에서 객관식이 18개, 뭐 단답형이 4개가 있었는데 그 객관식에서 부교재 어렵게 나오고
주관식에서 모의고사 기출이 어렵게 출제되었는데 대부분 앞으로도 이런 구성을 좀 따라갈 확률이 많아서 제가 한번 적어드렸고요. 요거를 빨리 보겠습니다. 부교재가 총 22문항, 저희 시험지가 22문항인데 그중에 부교재가 총 12문항이라서 어머니 보시기에는 엄청 많다. 부교재에서 이만큼 많이 나왔는데 왜 틀리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추가로 한번 좀 드릴 텐데 실제로 12문항이면 막 엄청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부교재가 아시다시피 레벨 1, 2, 3에다가 단원별로 상위 1%라고 해서 단원별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가 맨 뒤에 존재합니다. 그런 난이도 구성인데요. 부교재 레벨 1의 두 문제, 3번, 5번, 레벨 2의 12번, 19번, 20번, 레벨 3에 이렇게 상위 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머님들 레벨 1, 2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가 꼭 부교재를 이거를 안 풀더라도 그냥 다른 문제집 풀다 보면 저절로 맞힐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5문제 되죠? 레벨 1, 2에 있는 5문제는 사실상 부교재에서 출제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과장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문항 중에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레벨 3랑 여기 상위 1%에 있는 총 한 7문제 정도 되는 구성이 실질적으로 부교재에서 반영된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또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교재는 일단 요런 정도 구성이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의고사 기출이 굉장히 어려운 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서답형, 그 서답형 주관식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영동고가 내신 기출 이제 21번이랑 뭐 22번에 이렇게 두 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정규반에서 좀 수학 좀 잘한다는 친구들한테는 모의고사 기출 제가 선별한 자료를 좀 드렸는데요. 그 선별한 자료 중에 실제로 이 문제도 있었고 실제로 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거를 또 풀어봤으면 또 의미가 있었겠지만 제가 대부분의 아이들의 시험지를 보니까 이 시간이 없어서 못 풉니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거의 1등급을 받았거나 1등급의 아까운 성적대인 친구들에 한해서는 요런 모의고사 기출까지 한 번만 더 준비하는 건 너무 또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것이 좀 이제 꽤 어려웠던 시험지였던 것 같고요. 학교에서 그 이미 좀 나왔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영동고 1등급 컷과 2등급 컷이 몇 점 정도다라는 것이 일단 오피셜로 발표가 되었고요. 어머님들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건 뭐냐면 매년마다 영동고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들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그래도 파이팅 있게 열심히 하는데요. 실제로 요 등급 컷이 아마 점점 내려갈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은 이게 좀 특이한 게 영동고가 25점 만점인 거 알고 계시죠? 25점 만점으로 했을 때 20점 8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세 문제 틀리면 1등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십니다. 자, 그리고 2등급 컷은 한 15점 6점 정도인데 감이 잘 안 오시겠죠? 한 6, 7문제 틀리면 2등급 커트라인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만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요 세 문항은 어떻게 세 문항이 대체로 이렇게 틀릴 거냐면 1등급 받았던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 뭐 킬러 문항 요거 두 문제에다가 부교재 선생님들께서 좀 되게 어렵게 변형하신 문제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요런 정도로 해서 평균적으로 3개를 틀려서 1등급 커트라인이 구성되지 않았나라는 정도의 라인이 생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등급 친구들은 한 뭐 6, 7개를 틀려야 되는데 요건 대체로 어떤 구성이냐면 모의고사 킬러를 다 틀리고 부교재에서 부교재 변형이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부교재 변형 중에 좀 어렵다 할 문제가 한 또 4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틀리면 2등급 커트라인에 맞물릴 수 있는 성적이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는요. 요 커트라인이 되게 막 이렇게 만만한 라인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가 어려운 거 다 틀렸고 계산 실수까지 나버리면 2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엄청 어려운 문제 안 풀어도 괜찮고요. 우리 아이가 실수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만 다 풀 수 있으면 2등급 항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아무래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컷이 그래도 생각보다 꽤 높게 유지가 되는 그런 점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시험지를 토대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부교재에서 레벨 막 3만 나오는 게 아니었죠. 레벨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 상위 1% 다 나옵니다. 전범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물론 레벨 1, 2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쉽다고 안 푼다. 그런 마음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꼼꼼히 다 푸시고 실제로 저희 정규반 수업 때도 부교재 위주로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요거는 이제 유지하면서 기말고사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1등급까지 욕심이 난다 내지는 거의 그 성적대다라는 친구들은 이번 기말고사 때에도 모의고사 기출 제가 선별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를 추가로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기출은 어머님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보시면 엄청 두껍습니다. 그것을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팁을 드릴 거냐,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기출을 추가로 내는 한 두 문제 정도 내실 텐데 그 내는 이유는 뭐냐면 1등급 커트라인을 구분하려고 보통 출제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는 항상 킬러 문항 4점, 어려운 4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매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걸 다 풀지 마시고 4점 중에서도 꽤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만 좀 골라서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 최근 모의고사 기출 말고 2020년대 기출보다는 2010년대 고 라인 때 2010년도에 치러진 기출을 위주로 먼저 푸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에다가 기존에 출제된 문제보다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미출제 기출부터 푸는 것이 아마 더 확률이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기말에 있는 시험 범위가 있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부등식이 있거든요. 에다가 뭐가 있냐면 경우의 수가 있고 행렬이 있죠.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기출은 아시다시피 행렬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렬은 작년에 새로 들어온 단원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거나 여기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경우의 수는 그냥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없이 여러 가지 방부등식 모의고사 기출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기말고사 때 아마 좀 도움이 크게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동고 내신 기출 모음집 책으로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행렬은 기출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행렬 대신에 경우의 수와 여러 가지 방부등식으로 구성된 내신 기출 모음집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그래도 2번 이상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이번 기말 때는 보다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규반 때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 놨던 자료들인데요. 실제로 부교재를 제가 직접 다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손글씨 풀이를 아이들에게 또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성한 실제로 고요한 모의고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동고 시험 디자인과 난이도 동일하게 구성된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요. 실제로 그 이번에 치러진 영동고 시험을 뭐 적중했다라는 건 또 웃기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교재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부교재 공부를 제가 시키니까 적중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부교재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식이 18문제죠. 이 18번이면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나왔는데 제 입장에선 눈에 보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내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변형을 해서 다 준비를 해온 자료입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변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최소 5번 이상 비슷한 문제를 훈련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왔다라는 것을 과거의 자료로 좀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17번 어려웠겠죠, 그죠? 17번에 대한 변형들 요렇게 있었다. 라는 것들. 자, 14번에 대한 변형된 것들 요렇게 있었다. 자, 그리고 10번에 대한 변형들 요렇게 있었다. 이 외적으로도 뭐 충분하겠죠, 어머님들. 그러니까 변형된 자료로 우리가 시험을 볼 기회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번 기말 때 한 번 더 욕심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면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지와 더 동일한 느낌으로 제가 시험지 한번 제작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 제가 다시 한번 뭐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부교재 꼼꼼하게 다 푸시고, 자, 욕심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부교재를 다 푸세요. 아시겠죠? 진도 맞춰서 부교재 풀지 마시고 이번 주 좀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부교재를 그냥 다 풀어버리는 게 당연히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의고사 기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킬러 위주로 나올 건데 최근 기출보다 오래된 기출, 그리고 출제했던 것보단 안 출제한 거, 그런 거 준비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 직전에는 그래도 제가 모고 기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거 나올 확률이 높다고 제가 따로 선별하는 작업이 한번 더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영동고 내신 기출 모음집도 하나 더 할 거고, 자, 보니까 시중 문제집에서도 2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중 문제집에선 사실 뭐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욕심이 나서 나 문제집 하나 선생님 저 더 풀래요, 더 풀래요,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그냥 적어놨습니다. 뭐 이번에는 뭐 마플 시너지에서 좀 나온 게 있어서 마플 시너지, 그리고 무난하게 뭐 고쟁이, 블랙라벨 요런 수준의 문제집들 중에 본인의 수준에 맞는 걸로 하나 선택해서 더 풀면 금상첨화하겠다라고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고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를 다음과 같이 해보자라는 것을 한번 공유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규반에서 하던 것과 특강을 좀 한번 안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정규반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할 건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부교재, 이번에도 부교재 위주로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일단 1회독을 돌릴 거고, 두 번째 2회독 때는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그래도 한번 가질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전 한 3주 전부터는 실제로 제가 아까 작성한 고요한 모의고사를 매번 2세트씩 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자, 아이들을 좀 끌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꽤 중요한 게 요건데요. 특강이 사실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어머님 다 들어보셨겠죠. 경우의 수 아이들 쉬워하고 잘한다, 나 자신 있다 하는 경우의 수 단 한 명도 없고요. 행렬 잘한다는 친구 있습니까? 잘할 수가 없겠죠. 왜?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그리고 어머님 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거 너무 중요한데, 영동고 2학년 있죠. 영동고 2학년 지금 이번에 확통 시험 친 거 아시죠? 혹시 아세요, 어머님들? 확통이 대참사가 났습니다. 확통이 1등급 컷이 대충 말씀드리면 한 16점이고 2등급 컷이 한 10점이에요. 25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확통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16점이라는 건 100점 만점에 64점. 그 정도 됐다는 거고, 2등급 컷이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게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요게 2등급 컷이라고 학교에서 오피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의 수 관련해서는 개념이랑 한번 유형, 그래도 조금 가볍게 나오는 빈출 유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할 예정이고, 행렬은 우리들이 정말 이걸 접해볼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행렬은 좀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한 후에 우리가 정규반 때 난이도 있는 걸 좀 들어갔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수업을 같이 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특강을 깔았으니까, 요 특강은 사실 꼭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5월 2일자 토요일 날 경우의 수, 5월 3일 날 행렬을 할 예정이고,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각각 1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특강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영동고일 이번 중간고사 분석과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저의 그 영상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한번 저도 이번 시험지를 통해서 영동고 친구들 한번 기말고사 때 무조건 더 점수 올려보자, 성적 올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임할 테니까 어머님들도 저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